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년 만에 개막 5연승에 성공했는데요. 올 시즌 6회 이후 계속 대량 득점을 뽑아내는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시즌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가 SK와의 사직 홈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하며 기분 좋은 개막 5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의 개막 5연승은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롯데는 0대 0으로 팽팽히 맞선 7회 말 정훈의 적시타와 마차도의 2점 홈런이 터지며 104점을 따내 승기를 잡았습니다. 마차도는 여러 차례 멋진 호수비를 함께 선보이며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롯데는 특히 선발 투수 댄 스티렐리가 7이닝 동안 3개의 안타만 허용하며 무실점을 기록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삼진을 무려 11개나 잡아내며 SK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Attack the strike zone. Good things happen when we fill up the strike zone. And so every time out, that's really just my goal is to just fill up the strike zone. Tried to throw 70 strikes, fell a little bit short of that goal, but good things happen when we throw the ball over the plate. 롯데는 5경기에서 기록한 36점 가운데 27점을 6회 이후에 뽑아내며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관중 경기에도 강한 집중력을 보이며 LG의 역전패를 당한 NC를 제치고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롯데는 월요일 하루 휴식을 갖고 화요일부터 두산을 사직으로 불러들여 3연전을 치르며 연승 사냥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사실상 주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 구역 상업 업무용 지구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나 다름없다며 부산시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D3 구역. 지상 59층 높이의 상업,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공간으로 부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면서 주거시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건물 디자인, 건축, 교통, 환경, 재난, 지하 안전, 항해영화평가 관계 법령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처리한. 문제는 주거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 재개발 사업자인 해양수산부가 이 구역에 대해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사용을 금지했지만 부산시 해석대로라면 건물의 90%인 1,200세대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1, D2 구역까지 더하면 주거시설만 무려 2,900여 세대에 이릅니다. 북항 재개발 D3 구역입니다. 부산시가 이곳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관할 기초단체인 동구청과 시민단체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애초 기대했던 상업적 효과는 없고 건축업자 배만 불려준다는 겁니다. 레지던스 건물입니다. 이건 법의 사각지대를 이제 활용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공동주택 형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활 숙박시설 규모를 최소화해달라는 해수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부산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주민 친수 공간, 해양경제 클러스터라는 재개발 취지와는 다르게 또 다른 LCT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방문한 용인 66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부산 지역 접촉자 13명 가운데 1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중 1명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의료원에 입원했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연락처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 확진 환자 138명을 유지했고 현재 13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부산시는 지난밤 유흥업소 17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7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인서를 받았고 나머지 10곳도 대부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요트 계류장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낙동강 쪽으로 전복됐습니다.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와 30대 딸 어린 손녀가 타고 있었지만 사고를 목격한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직원 등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부산에서도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부산 지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총 150만 3,645세대로 예산 규모는 9,403억 원이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동백전과 선불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고 사용 지역은 부산 시내로 한정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가해자를 엄정 징계하고 2차 피해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교통공사가 이미 자체 조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직위 해제했지만 조사 미진과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직접 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퇴 파문에 이어 또다시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